네,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바로 4월 16일 내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나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올 경우에 바쁘시더라도 끊지 마시고 꼭 받으셔가지고 권순표의 뉴스 알키 청취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꼭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 앵커님 오시고 첫 청취율이잖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발음해 주셔서. 아유, 참 쑥스럽네요. 여러분들께서 힘을 또 모아주셔야 우리 앵커님 그리고 이 MBC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꼭 받아주세요. 자, 오늘도 피드백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총선 상황을 얘기한다는 뉴스에 대해 유튜브로 정관채님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국민이 이내 있는 걸 아는가 봅니다. 그래요? 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깔아뭉개면 국민들은 그냥 괜찮구나 이렇게 넘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한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절대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현 전 수석이 비서실장이나 총리로 거론된다는 장성철 소장 말과 관련해 문자로 8733님이 이정현 전 대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철되면 손에 장 지진다 했었는데 일단 손에 장 지지고 오시죠. 이분도 참 끈질기 분이시네. 혹시 지지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졌을 수도 있으니까 손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에 뭐 푹 담그지 않으셔도 이렇게 살짝. 그래요? 살짝만 하셔도. 우선 안철수 대표님도 10손가락 다 지금 있으시니까. 그리고 아까 권순표 앵커님께서 윤 대통령 나의 자유, 남의 자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8998님께서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 나의 공정과 남의 공정, 국민이 잘 느끼고 있을 거다. 나와 남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요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송 다시 보시면 잘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멋진 말씀을 또 해주셨군요. 아니고 괜히. 네. 네. 네, 청취율 1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드백 타임 여기까지 하고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이 검토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선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빠르고 효율적인 메시지 국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유튜브라서 말씀드린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건 왜 이게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대국민 담화를 국민과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자들하고 어떤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궁금한 게 있으면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 대신 물어주고 기자들이 그 자리에 들으면 생중계가 될 것이고 이게 빠르고 효율적인지 국무회의에서 그 최고 통수권자가 어떻게 보면 부하들 아니에요. 행정 밑에 직위상 밑에 있는 분들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화일지는 이거는 명약관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통령에게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들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 국민들 최근에도 51분 담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의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총선으로 우리가 분명히 여당을 심판했는데 이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답답하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아니 이것도 이게 아주 좀 사소한 거지만 큰 부분이잖아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그래도 국민들이 작은 희망을 가질 텐데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정치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럼 자신에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럼 그 앞에서 얘기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요?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자, 지난 4월 13일에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에 거의 없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에 노력한다면 국민도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조선일보도 강조하는데 회견을, 소통을 왜 자꾸 극구 피하는 걸까요? 아까 뭐 하여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초기에 그 도스태핑 하시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국정의 준비라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또 그런 어떤 오류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요. 뭔가 기자들의 질문도 국민들의 알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단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 너무 국민들에게 박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것도 정치인으로 훈련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그 평생을 법조에 있던 분 아닌가요? 그죠? 검찰에. 그럼 네. 검찰과 검찰 기자들의 질의응답 방식은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검찰 쪽이 정보의 일방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흘려주면서 그 정보를 어떤 기자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혜받는 입장이고 네. 뭐 그런 형식의 어떤 문답이고 네. 정치인으로서의 기자들과의 문답은 기자들은 그 말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그동안 행적에 잘못된 걸 따지잖아요. 그쵸.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이 네. 꼬리에 물고 네, 꼬리에 물고. 물고 하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고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언제쯤 보면. 익숙해지죠? 2년이면 너무 긴 시간인데.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에. 그 자리는. 그게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난 싫어 안 해. 저는 이 자세가 약간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기가 싫은 거. 총선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싫은 않는 거는 안 하는 거 아예.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네. 기자회견 내가 불편하면 안 하고. 네. 그거 내가 싫은데 왜 해? 이런 마음이 더 저는 약간 불편해요. 국민으로서 보면. 그렇군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또 살아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쪼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여러분 눈치는 무지막지하게 본다. 여기서 핵심은 눈치 안 보고 쪼대로 마음대로라는 얘기인가요?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네. 혹시 이게 검찰 출신의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검찰의 어떤 검찰, 그게 뭐 다 검찰 말고 특수부 출신이었던 검찰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한들, 기소 독점. 그러니까 죄를 있는 사람도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권한.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나 좋은 대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죠. 예.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정치에는 적합한 바로 정치 나오는 건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봐도. 경험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와서 어떤 다른 어떤 여러 역할을 하고 정치를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네. 검찰의 어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 바로 나와서 그 정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우리가 검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면 바로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좀 이따 유족들 모십니다. 맞습니다. 그 10년 전 4월 16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컨 앵커님? 저는 너무 잘 기억나죠. 우리 국민들은 10년 전 4월 16일 국민 한 분 한 분 그날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될 정도로 그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이런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처음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했었고 이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그 정도로 전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트라우마죠. 엄청 큰 트라우마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치권이 참석 근데 예정이라고 그건, 합니다. 그런 비난이 있어서인지 네. 혹은 원래부터 계획돼 있으셨던 건데 모르겠는데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신답니다. 그래요? 발표했습니다. 아주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이런 되는 걸 가지고 것이. 논란을 만들 이유가 정말 왜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집권당의 여당의 대표가 여기 참석하는 건 너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건 불쾌했는데 하여튼 간다고 지금 발표가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 시절에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에게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럼요. 추모하고 더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마음을 더 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참석을 한다 안 한다를 고민하는 모습조차도 이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이게 여당이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해야죠.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예. 네. 근데 아까
아까 장 기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내대표 참석한다는 게 이게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세월호 참석 장윤선 10주기 기자가 아까 어디 확인을 했으니까 참석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닐 수도 있나요? 이게 어디 공식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어쨌든 이 큰 사고들 있잖아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계속 바뀌고 진보든 보수든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런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만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 맞죠? 참석하기로 했다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초 세월호 10주기 관련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후 들어 기자단에 보낸 일정 공지를 통해 기억식 참석 계획을 알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오늘 뉴스 하이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유가족분들 직접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우윤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